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를 보고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웠지만 지금은 국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한 용사가 남긴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전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마음속 싸움과 제도의 한계 때문에 느끼는 허탈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지연성 PTSD라는 문제, 그리고 왜 일부 참전 용사들이 보훈제도 안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느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기억은 끝나지 않은 분들, 그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절차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현실.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이 겪는 상처는 눈에 보이는 부상만이 아닙니다. 전역 직후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들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악몽, 이유 없는 불안감, 갑작스럽게 놀라는 반응, 사람 많은 곳이나 시끄러운 소리를 피하게 되는 것,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증상이 계속되면서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 집중이 안 되거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들이 이어지는 거죠. 이런 정신적 후유증이 바로 PTSD입니다. 특히 지연성 PTSD는 전투 직후가 아니라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특성과 달리 제도는 언제 발병했는지보다 언제 판정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6개월이라는 제한의 벽. 지금 군인 재해보상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전역할 때나 전역 후 6개월 안에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로 육체적 부상처럼 비교적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상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상이나 폭발로 인한 부상 같은 경우는 전역할 때 이미 확인이 되고 치료 과정도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신질환은 좀 다릅니다. 스스로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어렵고 진단받기까지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죠.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그 정도로 약해 빠져서 어떻게 하냐? 군대 다녀온 사람이 그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이런 시선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증상을 숨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참전 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전역한 지 6개월이 훌쩍 지나 있어서 절차가 어려워졌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분명히 있는데 기간 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3. 지연성 PTSD는 왜 늦게 나타날까요? 전투 현장은 평범한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극한 상황입니다. 전우가 다치거나 돌아가시는 걸 보고 폭발음과 총격, 살아남아야 한다는 긴장,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냥 버텨야 한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생존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두려움은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감정이 억눌리거나 기억이 끊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의 마비 또는 해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과 기억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전역 직후에는 나는 괜찮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상 속에서 어떤 소리, 냄새, 영상, 상황, 이런 게 계기가 되어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 불꽃놀이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전투 상황이 떠오르거나 특정 냄새를 맡았을 때 당시의 공포가 되살아나거나 뉴스에서 비슷한 장면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몇 개월 때로는 몇 년 뒤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지연성 PTSD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연성 PTSD는 늦게 나타난다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라 오히려 깊숙이 묻혀있던 상처일 수 있다는 겁니다. 4. 참전 용사들이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 기사 속 참전 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지금은 국가와 싸우고 있어요. 이 말이 국가를 비난하거나 모든 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전투할 때 위험은 인정받는데 그 후유증을 인정받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용사부는 팔에 장애가 있어서 생활이 불편한데도 상위 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팔을 쓰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그게 전투 중에 입은 부상 때문인데 기준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런 사례가 모든 참전 용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개별적인 경우라는 점도 생각해야 하고요.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내 상처가 제도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정신적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받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보훈 공백이란 뭘까요? 보훈 공백이라는 말이 보훈 제도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도는 있는데 지연성 PTSD처럼 언제 발병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질환은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에서 중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 참여는 인정됩니다.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예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유증 지원에서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빈틈이 당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투 참여 사실은 명확하고 당시 상황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후유증이 늦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지원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내가 겪은 전투는 인정받는데 내가 겪는 고통은 왜 인정받기 어려운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육개선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국회에서는 6개월 제한을 완화하거나 다시 검토하고 지연성 PTSD의 특성에 맞춰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단순히 보상금 얼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정신건강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과 연결된 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왜 중요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PTSD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기억은 더 생생해지는데 주변 사람들은 점점 잊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국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희생에 대한 사회의 기억, 상처가 계속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전 용사들에게 국가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단지 과거의 행동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까요? 이 문제를 볼 때 단순히 왜 늦게 말했어? 왜 진단이 늦었어?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왜 말하기 어려웠을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갔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연성 PTSD는 인정받는 시점, 발병하는 시점, 치료받는 시점,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 정신적 상처도 보훈 대상이라는 인식, 국가가 잊지 않고 있다는 확신, 이 세 가지입니다. 전투는 짧게 끝났고 전투 기록은 남았지만 후유증은 길게 이어지고 당사자의 삶에 오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연성 PTSD는 늦게 나타난다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디다가 드러나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연성 PTSD와 보훈 제도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게 정리된 보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